작가님, 오늘 소개해 주실 전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사진전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 전시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2019년에 예술의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한번 가졌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열리는 전시입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사진전은 미디어나 설치 작품을 결합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진전과는 살짝 결이 다른 그런 사진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볼 때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잠시 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릭 요한슨 사진전은 아주 독특한 창의와 상상력이 정말 빛나는 작가예요. 딱 보시면 뭐랄까 기발하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고 사진 속에 있는 사물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네? 네. 뭐지? 그래서 훨씬 더 리얼리티하게 다가오는 평면 속의 이미지가 아닌 조금 더 체험 가능한 그런 사진전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냥 상상이 중요하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바대로 그냥 생각하시고 사고의 층위를 넓힐 수만 있다면 그 사진전의 관람 포인트는 이미 완성이 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릭 요한슨의 사진전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전경 이렇게 맑은 날을 본 게 얼마나 저 때는 마침 미세먼지가 없어서 서울이 정말 다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아름답게. 너무 깨끗하다. 네네. 와. 에릭 요한슨은 스웨덴 작가고요. 36살인가? 젊습니다. 지금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네. 이건 뭐예요? 거울이 이거는 깨졌는데? 작품 속에 있는 이미지를 밖으로 돌출시켜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저렇게 에릭 요한슨이 사진에 등장하는 자기의 소품들을 전시를 해서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렇게 관람객이 직접 선을 잡아당기면 사진의 이미지가 변하는 인터랙티브한 공간도 있고요. 감독님, 네. 감독님은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무엇보다도 누락된 사회 속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환희와 감동을 준다는 것,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를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이 되겠죠. 그렇죠. 네, 상상력의 빈곤이 문제일지는 몰라도 표현을 못할 방법은 없겠죠. 네. 이번에 만날 전시 역시 상상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의 전시인데요. 네.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네, 나는 현실에는 없는 풍경을 계획하고 만들어낸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작가죠. 네. 어떤 기발한 상상과 마주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깜짝 놀랄 전시 보러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63빌딩 63아트에서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총감독하고 있는 강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독님, 에릭 요한슨 스웨덴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작가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릭 요한슨은 이제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고요. 또 한국에서도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전시를 하면서 유명해진 그런 사진 작가입니다. 이제 독특하게도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또는 꿈에서나 봤던 이런 장면들을 찍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저도 예전에 2019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예술원당에서 봤어요.
네, 많이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고 네. 또 그 당시에 꽤 많이 화제가 됐던 전시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에릭 요한슨이 이 전시 개막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그 아주 팬들이 너무 많아서 사인하냐고 정신없었습니다. 네, 저랑도 몇 마디 못 나눴어요. 너무 바빠서. 네. 이렇게 풍선을 들고 날아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바닥이나 이 천정이 이렇게 좀 바뀌거나 어떨 때는 또 내가 이렇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장면들을 꿈속에서도 보기도 하고 상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사진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전시와는 다른 좀 차등점이 이번 전시에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진전들 하면 이제 사진만 전시를 하고 또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그 사진에 어떤 담겨 있는 의미들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전시회는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캡션에 그 한글 제목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그 캡션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 모든 그 관람자들의 시선에 따라서 그 사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략을 했고요. 또 다른 점은 사진 속에 있는 그런 오브제들을 그 실제 현장으로 나타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오브제들을 실제 느낄 수 있게끔 이제 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미디어로 표현을 해서 요즘 뭐 한국에도 미디어 전시들이 굉장히 뭐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미디어 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좀 더 저거는 많이 관람객들이 일정한 그 미디어와 프로그램 함께 앞에서 사진을 전시에 찍으면 동참할 수 자기가 있는 에릭 요한슨처럼 좋은 기회도 제공하고 그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존 에릭 코너예요. 요한슨의 전시와 조금 이제 추가되는 면이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궁금증이 더해가는데 네. 우리 그러면 작품 한 점 한 점을 보면서 에릭 요한슨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 볼까요? 네, 빠져들어 보시죠. 가보시죠. 네. 그 캡션이 없다고 했는데 영문으로 된 캡션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캡션이 없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뭐 다들 영어 요즘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큰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뭐 기술적인 장치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얼마나 기발합니까? 저 보세요. 이 작품은 지금 호수인지 바다인지는 작품 모르지만 제목이 네. 임팩트인데요. 배를 타고 있는데 앞에 임팩트. 유리종으로 변해 있잖아. 네. 번역을 하면 이제 충격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충격이 그러면 어떤 충격을 준 것이냐 호수에 충격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저 남자가 호수가 저렇게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인지 이 관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에릭은 이걸 통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내가 무슨 딱 느끼게 하잖아. 그렇죠. 저어서 왔는데 딱 노를 봐도 저어서 왔는데 저게 환경과 와서 연관된 있고 주제구나라는 걸 물고기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결에 했었던 어떤 행동들이 자연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거울 파편이 이렇게 연장선 형상으로 이어두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전시 작품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현장으로 또 현실로 꺼내보고 싶었던 그런 좀 저희가 의지가 있어서 네. 에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연출들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파장이 되는 듯이 느껴지네요. 네, 에릭 요한슨 작가는 이런 설치 작품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네. 여기에 참여를 하셨나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네. 뭘 직접 와서 할 시간은 없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도면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고 작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셨죠? 네, 와 있습니다. 네. 흡족해 하시던가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도면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잘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 네. 네. 지금 인류가 닥친 큰 이슈이기도 한데 네, 그런 점에서는 그냥 봐도 네.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 수 있는 동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보트 위에 사람을 찍고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호수를 찍고 보면 깨진 시계가 유리를 찍고 바다에서 네,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관점에 따라서 후보정을 한 바뀌는 겁니다.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의 제목은 이제 라이프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분침 위에 이제 사람이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떠오르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가라앉으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 작품은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뭐 작가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분침에 있는 사람의 저 관점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근데 에릭 요한슨 개인적으로. 작업을 네,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서운데. 저 돌덩이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달리나 이게 에릭 가라앉는 요한슨이나 장면 아닌가? 웨이시에이션이나 라는 좀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네, 실제 작가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그런 초현실주의 그 작가의 화집들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었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의 영감을 사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초현실주의는 꿈과 무의식의 네. 세계를 지향하는 문화예술 흐름이고요. 1917년에 시인이 기욤 아폴리네르가 바로 시르레알리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처음 그 정의를 이 내립니다. 제목은 네, 그러니까 무의식과 사실은 꿈의 세계. 정답이 아니라 단순한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그 힌트로 인해서 네. 상상력은 더욱더 증폭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에릭 요한슨의 작업에는 그 제목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굉장히 큰 듯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에릭도 그 제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네. 관람자만의 시선을 통해서 해석의 여백을 가질 수 있는 에릭 요한슨의 작품. 네. 감독님은 다음 작품. 아니 서 계신 곳의 바닥도 그 무슨 바다예요. 뭐예요? 근데 바닥을 거대하게 이제 파도 모양을 프린트를 해서 그 사진 안에 있는 바다가 밖으로 나오도록 연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공간은 다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 사진전과는 좀 다른 그러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뭐 상상만 해보던 것들을 작가는 사진으로 딱 담아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작품을 보고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서 감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그 뭐라고 그러나 참 신선하다. 그렇죠. 예. 네. 아, 저는 실제로 작가를 좋아해서 작년에 전시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요? 근데 볼 때마다 에릭 요한슨은 어디서 저렇게 아이디어를 얻지 이렇게 궁금한 마음도 생기고 약간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약간 질투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에릭 요한슨이 가장 그 강조하는 말이 당신의 상상력만이 당신을 한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그 사소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윤경 씨 어떻게 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확 예, 빠졌어요. 그쵸? 매력에. 예. 에릭 요한슨 내 스타일이야. 쫙 왔어요 느낌이. 그리고 이 작품이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그냥 조금만 어떻게 낼름 하나 집어오고 싶은데 너무 커서 커요. 왜 이렇게 네. 작품들이 다 커요? 에릭 요한슨 작품은 작품을 크게 인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 작가의 성향인 거죠. 네, 그 작품을 크게 보면 작게 볼 때보다 더 세심하게 다가설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무래도 크니까. 네네. 네, 그래서 작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가까이서 경험했으면 한다고 하고요. 네, 앞으로도 남은 작품이 많은데 이어서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을 보면 물고기가 섬이고 섬이 물고기인 네. 동심의 상상력이 소환된 걸까요? 아니면 이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 바다도 사람이 사는 동네가 돼가지고 설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글쎄요, 그것도 결국은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작품은 에릭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네.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만들어진 지 벌써 이제 10년, 한 15년 정도 된 작품이에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에릭이 처음 만들었었던 도록의 표지로도 사용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사는 곳을 인간이 침범한 것인지 인간이 살고자 하는 곳이 원래 물고기가 살고 있던 곳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아리송한 사진 같습니다. 에릭의 작업은 네. 아리송이
네.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물고기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 것 에릭 같아요. 네. 뉴한슨이 아까도 그렇고. 그 이제 자연물이 자연적인 곧잘 재해에 등장해요. 대한 네. 이제 문제점을 그래서 제시하다 저 작품 같은 보니까 경우는 이제 그 물고기가 공존의 점점 필요성, 굳어져가고 네, 그런 인간과 좀 안타까운 자연과의 공존의 심경을 필요성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관람객들은 저 물고기가 가라앉는 것인지 위로 뜨는 것인지 각자의 생각대로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일종의 경각심이겠죠? 네. 저희는 이제 방송과는 별도로 이게 돔이냐, 혹시 스웨덴에 도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베스 보니까 아, 베스예요? 베스예요. 뭐예요? 네. 필요한 달을 꺼내고 나머지 달은 씻고 있는 장면이죠. 너무 재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 옆에 보면은 풀물 서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기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밤이 되면 나타나는 달이 누군가 저렇게 배달을 해주는 이야, 배달 서비스라면 진짜 기발하네요. 어떨까? 이제 이런 단순한 상상에서 시작된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달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제 약간 붉은색도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약간 붉은색 띄는 달도 있으니까. 그럼 뭐 초승달, 네. 뭐 이런 것도 다 바꿔주는. 저 차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달들을 꺼내서 달아놓고 나머지 달은 다시 싣고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섹션의 좋은데요? 제목이 네. 미래의 일상이에요.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나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상상력의 막상 저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누가 달을 밤마다 갈아준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나 할 만한 상상이죠. 강욱 감독님 여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 네,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전화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 받을 수도 없는데 마음에 너무 짠한 거예요. 네. 소감이 있다면? 네, 에릭 요한슨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면서 그 천재적인 상상력을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향유시키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네. 모처럼 상상력의 증폭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각적 착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진중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딜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루루 뚜루루 갤러리. 네. 잘 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정말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라는 말이 딱 맞네. 네. 네. 짧게 봤는데도 전시가 너무 재밌네요. 네. 특히 어부제들이 함께 전시돼서 더 작품에 몰입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 안에서 함께 갖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릭 요한슨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시를 열었다고 했고요. 또 우리 배우님 말씀처럼 또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에릭 요한슨의 의도는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네. 저는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에릭의 네. 손길, 숨길 다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요? 전시의 일정, 사실 이 전시는 좀 길어요. 다행히 좀 긴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릭 요한슨 사진전은 에피소드 1과 2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피소드는 1입니다.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에피소드 두 번째는 내년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넉넉하죠? 네, 시간도 넉넉하니까 꼭 가봐야겠네요. 네. 참 가끔은 현실보다는 상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럴 때 에릭 요한슨 작품을 보면서 마음껏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뚜루루 갤러리 오늘은 63 아트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만나봤습니다. 평론가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